네, 이번 주 뜨거웠던 두 개의 승부주를 뽑아 냉정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음 주 시장을 이끌 주도주 꼽아보는 시간이죠.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안녕하세요. 저는 권미정. 저는 박장환입니다. 네, 연휴가 끝나고 반등을 기대했던 시장 이것만 수요일과 목요일 모두 파란불을 보였던 시장입니다. 특히 어제는 장 마감에 가까워지면서 하락 전환을 하면서 저는 좀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긴축 우려와 함께 국채금리의 상승세 속에서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다만 국제유가가 하락한 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 양대지수가 힘을 내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네,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이번 주 뜨거웠던 하나의 업종을 저와 박정원 캐스터가 각각 선정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네, 투자 얘기를 알려주는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 분석해보고 다음 주에 승부를 낼 유망주들 함께 분석해보시죠. 네, 그럼 여기서 금요일의 솔로몬이죠. 명쾌한 분석과 판단을 내려주실 박우신 파트너 불러볼까요? 네, 박우신 파트너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사실 이제 연휴 이후에 그 연휴에 대한 후유증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 부분들이 가시기도 전에 워낙 시장이 이제 거칠게 좀 하방으로 몰아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심려가 큰 그러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이 현재 시간 기준으로 반등 시도는 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급적으로나 내지는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리스크라고 하죠.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소위 매크로 지표라는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살펴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환율 그리고 금리 마지막으로 이제 유가는 사실 근데 오히려 연휴 이후에 경기 위축에 대한 부담감으로 좀 내려온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환율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시장에는 어떤 위기 의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주 중반에 어느 정도 이제 고점권에 대한 부분도 형성은 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추가적인 관찰은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전형적으로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이제 변동성 장세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지금 구간은 그렇더라도 바닥임을,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바닥이 나오고 있는 자리임을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투심 자체는 굉장히 불안하나 이러한 일단의 변동성 과정들이 지나고 나면 지수는 좀 반등이 가능한 포인트가 이미 잡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참 거친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바닥이 다져지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테마 중에 저희가 뽑은 테마를 만나볼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번 주 증시를 달궜던 두 가지 테마는 춥고 불안한 시장, 주목해볼 대안, 배당주와 국내 대기업 충출동, 수주 잭팟의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한 내용은 흔들리는 투심을 잡을 배당주인데요.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추워진 날씨에 우리 증시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 속 투심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하방 지지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주 투자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주 소식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 지난 4일 코스피 지수가 6개월 만에 2% 넘게 하락한 악종권 속에서 유일하게 상승했던 지수는 바로 이 보험 업종이었습니다. 채권 금리 상승에 따라 보험사 자산운용 수익 증가가 기대된다는 점과 또 전통적인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된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난 8월 1일부터 어제까지 코스피는 9% 넘게 빠졌지만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는 0.3%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9월까지만 비교하면 코스피는 6% 하락했지만 고배당 50지수는 3% 상승했는데요. 최근 코스피 지수 약세에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하방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국내 상장된 고배당주 ETF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아리랑 고배당주 ETF는 최근 3개월 사이 6% 오르면서 같은 기간 5% 하락한 코스피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여름 극단적인 테마주 장세와 유가 상승에 따른 거시경제 불안에 올해는 배당주를 담는 손길이 더 빨라졌는데요. 올해 배당주의 매력이 높은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우선 보험 업종은 새로운 국제 회계 기준이 개정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아졌고요. 또 지난해 금융당국의 배당 규제 압력에 높았던 은행주는 지난달 이복현 금감원장이 배당에 대한 금융사의 자율성을 보장할 거라 언급하면서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장 기업들의 당기 순이익이 하락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배당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래서 고배당주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배당주를 선택할 때 배당 수익률 그리고 이익 추정치가 상향하는지 여부, 그리고 배당 성향이 향상하는 배당 성장주인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면서도 실적 모멘텀까지 있는 종목을 선별해야 하는 이유, 절대적인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의 경우 향후 배당 락시, 배당 수익보다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분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증권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건으로는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하나손해보험, 기아, 그리고 KT 등을 꼽았고요. 또 고배당 조건과 내년 이익 성장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으로는 제일기획과 S1, 롯데쇼핑, 오리온홀딩스 등을 꼽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안한 거시 경제 상황에 수익률 방어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제시되는 요즘입니다. 외부 변수의 영향을 덜 받는 고배당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파트너님, 이 배당주 투자할 땐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해졌잖아요. 그런데 항상 요맘때쯤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래서 이제 계절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항상 이제 배당은 물론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12월 결산법인이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한 2달, 3달 정도 여유가 있는 지금 시점에서 항상 나오는 또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나름의 내러티브도 있고 나름의 그러한 투자 포인트도 있는 그러한 섹터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성향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시장 흐름이 또 가뜩이나 최근에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런 방어적 성격의 대안으로도 분명 부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 나름의 고유의 매력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나 요거는 이제 성향상 글쎄요, 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배당주보다는 이제 다른 섹터에서 오히려 낙폭과대를 찾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좀 안전한 성향으로 계좌를 운용하고자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의 배당주에 대한 그러한 투자 매력도는 확실히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처럼 시장 흐름이 부담으로 작용할 때 방어 대안으로 부각이 된다, 또 계절성 요인으로 기대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소식은 박정원 캐스터의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국내 대기업이 총출동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들어보시죠. 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시장, 긴축 장기화 우려에 미국 채권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미증시에 이어서 국내 증시에도 쌀쌀한 가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에도 기업들은 바쁜 행보를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제게 가장 눈에 띈 건 이재용 회장의 중동 방문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은 국내 대기업 총출동, 수주 잭팟의 네옴시티 관련주를 만나보겠습니다. 네옴시티는 지난해 11월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면서 화제의 테마로 떠올랐습니다. 총력선송에 들려온 MOU 체결과 대규모 수주 소식들은 훈풍을 불어왔고 빈셀만 왕세자의 방안으로 테마의 상승 탄력은 꽤나 오래 지속되기도 했는데요. 한편 경제단체들은 10월 중에 대규모 중동 경제사전단 8견을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시기 어려운 시장 속에서 네옴시티가 돌파구가 되고 또 국내 증시는 제2의 중동붐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네옴시티 관련주, 먼저 네옴시티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참 많이 언급이 됐고 들려왔던 모멘텀이라 단어 자체는 익숙하실 텐데요. 이 네옴시티는 2017년 이른바 5일머니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빈살만 왕세자가 발표한 이 초대형 신도시 개발 계획입니다.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 북서부 홍해 연안에 총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50조 원을 투자해서 서울의 약 44배 규모로 미래 신도시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네옴시티의 주요 프로젝트는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이 170km, 높이 500m의 주거 신도시인 더 라인, 해양 산업단지인 옥사곤, 그리고 휴양 관광단지인 이 트로제네로 구성이 되는데요. 2030년까지 네옴시티의 완공을 위한 사우디의 노력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작년 11월 방한을 통해 우리나라와 총 26건의 MOU를 체결하고 40조 원에 달하는 수주 규모를 이끌어낸 만큼 이번 경제사절단 파견을 앞두고 기대감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사우디발 호재는 국내 기업들의 호실적을 이끌어내곤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건설 수주 현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해외 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액은 219억 3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증가한 걸로 기록됐습니다.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이 200억 달러를 넘은 건 2018년 이후 처음인데요. 그 중심에는 현대건설의 사우디 대규모 수주건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역별로 해외 건설 수주 현황이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시면 중동 지역의 수주액은 작년에 2배 이상 많은 7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주 비중 역시 33.8%로 가장 큰데요. 이 재계에서는 건설뿐만 아니라 통신과 이 모빌리티,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MOU 체결 모멘텀을 가져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현대 로템이 네옴 철도 협력에 나섰고요. 현대건설은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네옴시티 터널 프로젝트도 진행 중인데 이어서 삼성물산이 모듈러 사업과 지하 터널 공사에 나서고 코오롱 글로벌은 스마트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는 HD 현대건설기계가 네옴시티 건설 현장에 굴착기와 대용량 버킷을 수주해 8월 중으로 공급을 마쳤고요. 또 지난달에는 HD 현대일렉트릭이 네옴시티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이 밖에 네옴시티의 승강기 수요가 1,000대로 추산되는 만큼 현대 엘리베이터도 시장 선점에 나설 전망입니다. 그런 만큼 대기업 총수들의 네옴시티 사랑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이집트 등 중동 3개 국가를 찾아서 글로벌 현장 경영에 나섰는데요. 사우디에서는 삼성물산이 참여하는 네옴시티 산악터널 공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어서 한편 이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9월 25일 사우디 수출입은행과 중동 지역 내 협력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네옴시티 프로젝트 금융 지원 등 중동 내 인프라 건설과 에너지 개발 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고요. 이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이번 달 사우디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가 2030년까지 수도 리야드 내 자동차 30% 이상을 전기차로 전환하고 또 네옴시티에는 100% 전기차만 이용하기로 하는 등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가 전기차 시대에 대비해 친환경 정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초 사우디 산업관광부와 MOU를 맺어 중동 첫 생산 기지를 사우디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네옴시티 관련주의 52주 주가 추이를 함께 살펴보시죠. 네옴시티의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 모멘텀까지 유효했던 SY의 경우 작년 9월 2,000원대였던 주가가 지난 9월 18일에는 7,0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이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번 주 우상향 곡선을 그려내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한편 히림이나 한미글로벌, 코오롱 글로벌은 역시나 작년 11월 네옴시티 테마가 붐이 일었을 때 가장 고점에서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은 SY와 한미글로벌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전고점에 대비해서는 미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증권가가 2024년부터 네옴 그린 수소 프로젝트의 시작을 기점으로 그간 부진했던 이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 진행이 보다 본격화될 수 있다고 분석한 점도 함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주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옴시티로 중동 붐이 일어나면 정말 좋겠는데요. 이 네옴시티 관련주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불안한 요소들이 분명 존재하다 보니까 앞서도 이제 배당주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네옴시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이제 어떤 확실한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쪽에 또 집중하게 마련이 되는 건데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정상은 굉장히 좋은 그러한 시점이지 않나라는 판단은 드는 상태입니다. 일단 뭐 네옴시티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정재계 쪽 내지는 뭐 시중에서 관련된 이슈 플로우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0월 달 요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그 지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주가를 꽤나 잘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속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쪽은 아직도 또 추세가 기술적으로도 좀 살아있다 보니까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이 네옴시티는 관련된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과 또 공통적으로 맞닿아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양쪽에 대한 이슈를 같이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매크로 상황이 좀 혼란스러울 때는 오히려 충분히 이제 테마 형태로서의 그러한 매매 활용도는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더블 모멘텀이 있는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그럼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박우신 파트너의 판단을 들어봐야겠죠. 배당주 대 네옴시티 관련주, 다음 주 매력적인 테마는 무엇일까요? 예, 물론 이제 이 배당주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 분명히 현재 시기에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저의 성향 자체는 조금은 그래도 시장에 좀 더 붙어서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판단도 있고요. 그리고 지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있는데 사실 다음 주 초중반까지도 이 변동성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수 레벨 자체는 저는 거의 바닥권에 근접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더 테마성의 그러한 강력한 시세를 뽐을 수 있는 네옴시티 쪽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박우신의 선택은 네옴시티 관련주였습니다.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수에 대한 것도 있고요. 지수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 기록했던 저점 라인대를 일시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락이 충분히 진행된 과정에서의 일종의 변동성 장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정도 레벨에서는 뭐가 됐든 반등 시도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반등 시도가 나올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을 하고 지수 하락기에 버텼던 종목들은 오히려 좀 부진할 가능성이 일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방어주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이쪽도 추세가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슈가 확실한 종목들이 조금 더 우선순위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이슈가 맞닿아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죠?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네옴시티 관련주의 매력이 더 높았고요. 또 관련된 토픽도 들어볼까요? 예,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유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이 유신이라는 종목은 도로, 공항, 그리고 철도 관련돼서 이제 설계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과거에 남북 경협 관련된 테마들이 수년 전에 이제 한번 유행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철도 관련된 움직임을 이 유신이라는 종목이 테마단에서는 가져갔던 이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보면 실적도 사실 나쁘지가 않고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러한 해외 쪽 공략에 대한 부분도 해외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사우디 관련돼서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우디 네옴시티 과정에서도 이 디리아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여 기대감이 지금 생기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최근 증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9월 중순경에 상한가도 한번 진입을 했을 정도로 오히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금일 시장에서도 4%의 추가적인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목표가 6만 원에 손절가 4만 원 정도 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비슷한 결의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히림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히림이라는 기업도 건설 관련된 설계, 허가, 그리고 준공 뭐 이러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히림이란 기업도 이제 타당성 조사라든지 분석, 설계, 감리 이런 이제 우리가 CM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련된 일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상장사 중에서는 앞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유신이란 기업 그리고 요 히림이란 기업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역시 알고 계실 한미글로벌이라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요로 CM 관련된 건설 감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일단 히림은 예전에 중동의 또 대표적인 지역이죠. 카타르에 대한
그러한 그 수주 이력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우디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이제 시장이 분류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수주 지원단에도 요 신임이란 기업이 참여를 했던 만큼 요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더 구체화되게 됐을 때는 시장 전면에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스몰캡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9월 달부터 대량 거래와 함께 오히려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우상향의 패턴들을 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12,5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8,000원 선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네옴시티 관련주의 매력이 더 높았고요. 관련된 토픽 두 가지는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유신과 히림이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뜨겁고 매력적인 업종과 테마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박우신 파트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